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 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실기 문제죠. 필기 문제 중에 1파트 시공 부분에서 가설공사의 문제 여러분들하고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실내 시공에서 간단히 조립할 수 있는 강관 틀비계의 중요 부품을 3가지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강관 틀비계입니다. 여러분들 강관 비계와 강관 틀비계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강관 비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관을 이용합니다. 새 파이프만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강관 틀비계는 말 그대로 틀을 짜놨다는 겁니다. 그 틀을 짜놨는데 어떤 틀을 짜놨느냐? 수평 틀을 짰고 당연히 수평 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직 틀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수평 틀을 우리가 수평 연결재라는 표현도 쓰죠. 수직 틀을 가지고 우리가 단위 틀이라고 합니다. 수직 틀은 완전히 다 조립이 돼 있다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된다. 자, 이것들을 지금 수직과 수평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 횡력이 가해지면 일그러진다는 거죠. 일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세를 대줄 겁니다. 이 가세를 우리가 교차가세라고. 왜 교차가세라고 했냐면 압축력과 인장력, 즉 인장가세와 압축가세를 같이 조립을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발판을 깔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 이런 형태의 틀비계, 강관 틀비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틀비계라는 말도 쓰죠. 자, 강관 틀비계의 부재, 중요 부품, 수평틀, 수직틀, 교차가세, 수평틀, 수평연결재, 수직틀, 단위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일그러지지 않게 사각형을 삼각형의 안정구조로 만드는 교차가세의 3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보죠. 다음 강관비계 설치 시 부속 철물 종류 3가지 쓰세요 그랬습니다. 이거는 강관비계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는 강관 틀비계를 봤죠. 이건 틀은 무언가 짜여져 있구나 하는 틀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강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닥에 깔아져야 될 소위 얘기하는 베이스 플레이트 그래도 되겠죠. 물론 그게 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밑받침 베이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들을 우리가 통나무 비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수직으로 뭔가 세워야 되겠죠. 수직으로 세우는데 수직으로 세울 때 비계 기둥, 그 다음에 수평으로 세우는 띠장.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통나무 비계 쪽에서는 철선으로 묶어줍니다. 소위 얘기하는 아연도금 철선으로다가 이어주죠. 그런데 이걸 강제는 그렇게 이어주지 못하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위 연결철물이라고 하는 커플링입니다. 부재와 부재, 말하자면 수평부재와 수평강관과 수직강관을 서로 연결해주는 커플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짧은 강관을 이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음철물입니다. 이런 이음철물의 종류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마찰형이니 전단형이니 조임형이니 하는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 밑받침, 커플링, 연결철물, 그 다음에 이음철물 이 3가지가 강관비계 설치 시 부속철물의 3가지 종류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죠. 가설공사 중 단관 파이프로, 단관 파이프 그냥 쉽게 표현하면 강관입니다. 강관으로 외부 쌍줄비계를 설치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공사 순서를 나열하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공사 순서 나열하라든지 종류를 나열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앞자를 따서 외우기도 하고 이렇다. 근데 문제마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공사를 한다면 여기에 외부 쌍줄비계를 세운다고 한다면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먼저 이 보기 내용을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비계 기둥 설치, 장선 설치, 바닥 고르기, 소요자재 현장 반입, 띠장 설치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소요자재의 현장 반입입니다. 먼저 사들여 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줄비계를 세우기 전에 바닥이 소위 요철이 많이 있거나 뭐 기울어져 있거나 이렇다면 비계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가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바탕을 고르는 두 번째 과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관 비계를 세우기 위해서 밑에 소위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비계 기둥, 그 다음에 비계 기둥에 띠장이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선 설치하고 비계 발판을 놓는 이런 순서. 여기 지금 비계 발판 놓는 순서도 없죠. 비계 발판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이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물론 여기에 베이스 플레이트, 그 다음에 비계 기둥, 띠장, 장선의 순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탕을 청소한다든지 뭐 이런 말로 다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소요자재 현장 반입, 바닥 고르기를 하고 나서 베이스 플레이트 깔고 소위 비계 기둥을 세우고 띠장을 보내고 거기다가 장선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비계 발판을 깔아서 우리가 비계를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순서를 잘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암기하시기도 쉽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달비계, 그 다음 커플링, 뭐 우리 금방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자, 달비계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가? 말하자면 매달려서 작업하는 비계를 우리가 달비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높은 곳에 공사를 하게 될 때 또 이 와이어로프하고 권상기를 이용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끔 만들어주죠. 근데 높은 곳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하는 것들이 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본 거 도장 작업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철근을 잇는다든지 또는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장 공사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사용되는 것이 달비계입니다. 자, 달비계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비계냐? 와이어 로프를 이용을 해서 또는 그냥 우리가 붉은 끈, 그냥 로프라 그러죠. 그 로프를 이용해서 아마 매달려서 도장 작업을 하거나 또는 코킹 작업을 하거나 유리창 청소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와이어 로프를 이용으로 된 이런 권상기를 이용을 합니다. 권상기를 가지고 상하 이동을 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권상기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끈으로 당기고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와이어 로프, 권상기를 이용해서 와이어 로프를 가지고 상하 이동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어떤 공사를 하게 되느냐? 미장공사 또는 도장공사 가장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청소 같은 것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철근 배그를 한다든지 또는 뭐 철골 용접을 할 때가 있다면 용접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런 공사에 결국 이런 것들 어디에 사용되게 되느냐? 높은 곳이라는 거죠. 높은 곳에서의 미장, 도장, 뭐 철근 조립, 철골 접합, 뭐 이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 앞에서 강관 비계의 부품 세 가지 보고 오신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커플링, 그 다음에 연결 철물, 뭐 이거 여러분들 들어갔는데 그 중에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 철물이라고 하는 걸 아마 아시고 계시겠죠. 연결 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강관 비계가 강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강관을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통나무 비계를 세우듯이 세우는데 통나무에서는 우리가 철선으로 묶어줬습니다. 그런데 강관에서는 철선으로 묶어주지 못했죠. 그걸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결 철물입니다. 그래서 비계 기둥, 뭐 띠장 또는 뭐 장선
이런 것들에 연결을 할 때, 뭐 가세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철물, 것이 커플링이다. 그래서 우리 강관비계의 세 가지 철물들, 가장 기본으로 바닥에 까는 베이스, 그 다음에 이런 강관들을 연결해주는 커플링, 연결철물, 그 다음에 강관을 이어주는 이음철물 세 개가 기본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고하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마 이런 거 요점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통나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통나무 비계의 명칭,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비계 기둥이죠. 비계 기둥. 그 다음에 기둥의 밑부분, 옆부분에 붙어서 무언가를 받쳐주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띠장이라 그러죠. 그 다음 요건 뭡니까? 이 비계 발판을 받쳐주는 장선입니다. 그리고 4번은 비계 발판이 되겠죠. 자, 통나무 비계로부터 강관 비계나 강관 틀 비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통나무 비계가 근본이 돼서 나무를 사용했던 것을 철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고 왔지만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할 때 소위 얘기하는 연결철물,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음 맞춤을 해서 하게 되는 커플링, 긴 부재를 이어주게 되는 이음철물, 그 다음에 밑바닥에 까는 소위 얘기하는 베이스, 이것들이 목통나무 비계로부터 비롯돼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장선, 그 다음에 이 비계 발판 까는 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에 대한 내용들,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실 때 이게 왜 이랬을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은 통나무 비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비계 재료에 따른 분류 중 통나무 비계의 가세는 그랬습니다. 자, 비계의 종류는 우리가 통나무 비계도 있고 강관 비계도 있고 강관 틀 비계들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통나무 비계의 가세는 어느 방향으로 설치하느냐? 통나무 비계 어느 방향으로? 즉 몇 도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가세 설치할 때 45도 방향이 가장 큰 힘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간격은 수평거리 어느 정도에서 수평거리 14m 정도, 14m 내외에서 벽체와의 연결 간격은 수평으로 얼마, 수직으로 얼마로 하게 되느냐. 이거 메타. 자, 수평으로 거리를 약 7.5m 합니다. 수직의 거리는 5.5m 정도 합니다. 자, 이 사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통나무 비계입니다만은 이 통나무 비계를 발판으로 해서 통나무 비계를 기본으로 해서 강관 비계나 강관 틀 비계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단지 강제라고 하는 것의 차이지 다른 차, 목재와 강제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통나무 비계의 가세는 45도 방향으로 설치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고도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45도 방향으로 설치하고 간격은 약 14m 내외. 그리고 이것 연결 간격은 벽체와의 연결 간격, 비계의 벽체와의 연결 간격은 수평은 7.5m마다 수직은 5.5m 이내로 우리가 하고 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통나무에 대한 얘기죠. 통나무 비계. 다음은 통나무 비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비계용 통나무는 길이 몇 밀리미터 정도 쓰고 있느냐. 길이, 여기 지금 밀리미터 그랬으니까요. 한 7.2m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7,200mm가 되겠죠. 7,200mm. 끝마구리 직경은 얼마나 몇 센티미터 정도로 하고 있느냐. 약 3.5cm 또는 35mm 뭐 그래도 센티미터로 줬으니까요. 정도로 썩음, 갈렘 및 굽지 않은 무엇을 사용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나무를 사용하느냐? 우리 부식에 좀 강하다고 하는 낙엽성 아니면 삼나무 등을 사용한다. 물론 이게 이런 썩음이나 갈렘 등 목재에 흠이 없는 그러한 나무를 사용하는 게 좋다. 거기에 아울러서 낙엽성이나 또는 육성과 같은 이런 나무들은 내식성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낙엽성과 삼나무 등을 사용하며 결석선은 무엇을 사용하게 되느냐? 소위 말하는 그 통나무의 띠장과 그 다음에 기둥과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때 어떤 철선을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연도금 철선입니다. 아연도금 철선 8번에서 10번입니다. 아연도금 철선 8번에서 10번. 자, 통나무 비계의 길이는 통나무 비계에 사용하는 통나무의 길이는 7.2m, 7,200mm. 끝마구리 직경은 3.5cm, 35mm. 근데 이것들은 썩음, 갈렘이라든가 굽지 않은 이런 내식성이 강한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목재인 낙엽성. 물론 육성도 그렇습니다만은 낙엽성을 주로 쓰고 있어요. 낙엽성이나 삼나무를 쓰고 있는데 이때 서로 결석해주는 결석선은 아연도금 철선 8번에서 10번 정도의 철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7,200mm, 3.5cm 낙엽성과 소나무, 삼나무, 그 다음에 아연도금 철선 8번에서 10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비계와 용도가 서로 관련된 것을 연결하시오 그랬어요. 자, 비계 종류, 외줄비계, 쌍줄비계. 아마 비계 기둥을 세워놓고 띠장을 좌우에 두 군데 붙이는 쌍줄비계와 한 군데만 하는 외줄비계, 틀비계, 강관틀비계, 달비계, 말비계, 발도듬, 수평비계입니다. 수평비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용도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고층 건물의 외벽에 중량의 마감 공사를 하고 있다. 물론 틀비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살펴보자는 거죠.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외부 공사에 사용한다. 45m 이하의 높이의 현장 조립이 용이하다. 외벽 청소 및 마감 공사에 많이 이용한다. 내부 천정 공사, 이동이 용이하며 높지 않은 간단한 내부 공사. 내부 공사에 사용하고 외부 공사에 사용하는데도 외부 공사에 사용하면서 청소 마감을 한다든지 45m 높이 이하의 현장 조립이 간단하다든지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외부 공사에 이용한다. 고층 건물의 외벽에 중량 마감 공사에 사용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관계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고층 건물의 외벽 중량 마감에는 쌍줄비계를 사용합니다. 쌍줄비계.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외부 공사에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다. 외줄비계입니다. 그 다음 45m 이하의 높이로 현장 조립이 용이하다. 이거 틀비계라고 하는 거야. 45m 이하의 높이입니다. 그 다음 외벽의 청소, 마감공사, 도장공사, 관상기를 이용을 해서 상하로 오르내리던 소위 얘기한 달비계죠. 그 다음 내부 천정공사에 많이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용이하며 높지 않은 간단한 공사에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 내부 천정 공사에 사용되는 거는 수평비계를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동이 용이하고 높지 않은 간단하게 우리 전등을 바꾼다든지 또는 뭐 위에 뭐가 떨어져서 그거를 단다든지 하는 이럴 때는 말비계, 발도듬, 말하자면 높이를 조금 높여주는 우리 뭐 통상 의자 놓고 올라가서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의미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고층 건물의 외벽 중량 마감 공사, 쌍줄비계,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외부 공사에 사용되는 거 외줄비계, 45m 이하의 높이에서 현장 조립이 용이하다 틀비계,
외벽의 청소 마감 공사에 사용한다. 달비계. 그 다음 내부 천정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수평비계고 이동이 용이하며 간단하게 발도듬 하듯이 자, 의자를 놓고서 잠깐 올라가서 공사하는 이러한 것이라면 말비계, 발도듬 비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 여기 여러분들 연결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내용을 전체를 알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 보죠. 비계 용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비계. 우리가 지금 외줄비계니 쌍줄비계니 뭐 이런 비계들을 뭐 달비계니 뭐 틀비계니 강관비계니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계를 사용할 때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설치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자, 공사의 진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비계를 타고 비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무언가 비계에 뭐 쉽게 표현하면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재료 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자, 그렇다면 공사 진행은 어떠냐? 만약에 이게 없이 우리가 공사를 한다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진행 본공사에서 원활한 진행입니다. 본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본공사를 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작업이 안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용이할 거다. 이런 것들이 공사 진행의 내용으로 다 연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비계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냐? 물건이 왔다 갔다 하죠. 결국 뭡니까? 건축 재료의 운반입니다.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결국 뭡니까? 작업자의 작업 통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계 용도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본공사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작업이 용이하고 재료를 운반하고 작업자의 통로로 쓰인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안 계셔도 좋습니다만 우선 왜 이거를 설치하느냐? 공사 진행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공사 진행은 어떤 거냐?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겠다. 편리하게 하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그걸 원활하게 하겠다. 아울러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겠다. 불안하지가 않단 말이죠. 안전하니까 작업을 하는데 마음도 놓이고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공사 진행. 그 다음에 비계를 가지고 이 비계를 타고 가지고 비계를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는 물건과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물건이라고 재료다. 그래서 건축 재료의 운반, 그 다음에 작업자의 작업 통로, 작업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통로로도 사용이 되겠다. 그래서 본공사 진행에 대해서 비계 이용해서 재료나 사람이 움직인다고 작업자가 움직인다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이 비계 용도 세 가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용 비계 종류 5개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쌍줄비계, 외줄비계,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또 뭐 있었습니까? 수평비계, 그 다음에 말비계, 발도듬 이 6가지. 그러니까 비계 종류 5가지 쓰시는 건 어려움 없겠죠. 자, 외줄, 쌍줄. 그 다음에 틀인데 강관틀이냐? 강관인데 강관틀이냐? 그냥 강관비계냐? 내부에 쓰고 있는 수평비계, 그 다음에 발도듬이라고 하는 말비계.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쓰는 거는 어려움이 없으시라고 봅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건축물의 건물 구조체가 완성된 다음 외부 수리 등에 쓰이며 구조체에서 형광재를 내밀어 로프로 작업대를 고정한 비계, 로프로 작업대를 고정한 비계, 로프를 이용을 해서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서 권상기를 이용해서 상하로 움직이게 하면서 외부 수리, 도장, 미장, 그 다음에 뭐 철골의 조립 뿐만 아니라 외벽 청소, 뭐 외벽에 도장하는 경우 도장 미장 같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비계,
당연히 달비계가 됨을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도장공사, 기타 간단한 작업을 할 때 건물 외부에 한 줄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한 줄 기둥을 세우고 멍에를 기둥 안팎에, 기둥 안과 밖에, 즉 보세요. 멍에, 여기 멍에라고 띠장이죠. 띠장을 기둥 안과 밖에 매어 발판 없이 발디딤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통나무 2개가 지나가서 그거를 발판을 굳이 설치하지 않고 그걸 이용을 해서 쓰고 있다. 즉 이 띠장이 하나냐 2개냐에 따라서 외줄비계냐 쌍줄비계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쌍줄비계, 또 기둥 하나에다가 한 줄에다가 띠장을 2개 된 거를 우리가 겹비계라고 그러죠. 외줄비계, 쌍줄비계는 기둥을 2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외줄비계와 쌍줄비계, 그 다음에 겹비계, 요거. 자, 한 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하나 세웠습니다. 기둥을 2를 세웠으면 쌍줄비계죠. 근데 하나를 세웠는데 이 하나를 세웠으니까 외줄비계였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띠장을 기둥 안쪽과 바깥쪽에 2군데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위 겹비계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철관을 미리 사다리 또는 우물정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짜맞추는 비계. 자, 철관을 미리 사다리라든지 우물정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수직재, 수평재로 만들었다. 수평틀, 수직틀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짜맞추는 비계, 우리가 강관틀비계라고 하죠. 강관틀비계, 강관비계. 그 다음에 통나무비계. 통나무비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강관비계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강관틀비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 사이는 우리가 비계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달비계, 그 다음에 겹비계, 그 다음에 강관틀비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공사 규모에 따른 외부 비계의 종류 3가지를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공사 규모에 따른 외부 비계의 종류 3가지. 그랬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던 외줄비계, 그 다음에 쌍줄비계, 외줄비계의 띠장을 양쪽에 세운 겹비계. 그랬습니다. 자, 외줄비계, 2 세운 쌍줄비계, 그 다음에 외줄비계인데 그 띠장을 양쪽에다 내부 외부에 세운 겹비계. 외줄, 쌍줄, 겹비계, 외부비계의 종류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파이프 비계의 연결 철물의 종류 3가지를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파이프 비계의 연결 철물입니다. 우리 강관비계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부속 철물들을 뭘 했냐면 베이스, 밑받침,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커플링,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어주는 이음철물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연결철물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떻게 힘을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마찰형, 2번째는 전단형, 3번째는 조이명의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연결철물의 종류 3가지, 마찰형의 형태, 그 다음에 전단형의 형태, 조임형의 형태, 마찰, 전단, 조임, 이러한 형태의 연결철물들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가설공사 중에서 강관비계의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하느냐? 띠장 방향. 말하자면 건물의 외벽과 평행한 방향입니다. 1.5 내지 1.8m 정도 합니다. 그런 거 하면 건물과 수직 방향을 이루고 있는 간사의 방향은 0.9에서 1.5m 정도 합니다. 1.5에서 1.8 간사의 방향.
건물과 평행 방향이냐, 건물 외벽과 평행 방향이냐, 건물 외벽과 직각 방향이냐. 직각 방향을 간사이 방향, 그 다음에 평행 방향을 띠장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띠장 방향 1.5에서 1.8, 간사이 방향 0.9에서 1.5. 가세의 수평 간격은 몇 메타 내외로 하고, 어느 정도 내외로 한다 그러면 우리 14m 그랬죠. 14m 내외로 한다. 그런데 각도는 45도로 걸쳐대라. 그리고 비계기둥에 결석한다 그랬습니다. 띠장의 간격은 얼마 내외로 하고 띠장을 세우는데 띠장의 간격은 통상 1.5m 간격으로 합니다. 1.5m는. 그런데 처음에 세운 띠장은,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보낸 띠장은, 제일 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1.5m를 기준으로 1.5m 내외로 보지만 처음에 한 거는 2m로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강관 비계의 간격,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 1.5에서 1.8, 간사이 0.9에서 1.5, 가세 수평 간격 1.5, 45도로 하고 띠장의 간격은 1.5m 정도로 하는데 이것들의 제일 처음에 띠장은 2m 정도로 한다. 다음 문제 보죠. 시멘트 창고 저장 시 저장 및 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을 채우시오 그랬습니다. 자, 시멘트 저장 시 창고는 방습적이어야 한다. 왜? 시멘트의 풍화를 막아야 된다. 습기를 빨아들이고 거기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섞어져서 시멘트가 굳어지는 그러한 풍화를 막기 위해서 방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얼마 이상 올려서 습기를 방지해야 되느냐? 30cm. 물론 우리가 목조 마루 바닥 그러면 그라운드 라인으로부터 45cm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창고, 임시 창고거든요. 오래 쓸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cm 정도면 되겠다. 단시일 사용분 이외의 것은 말하자면 바로 사용하는 그 사용할 길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 단시일의 사용분 이외의 것, 오래 보관해야 된다면 몇 포대 이상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13포대입니다. 또 아주 오랜 시간 쌓아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7포대 이하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시멘트 창고를 면적을 계산하게 될 때 13포대를 기준으로 보고 있죠. 자, 시멘트 저장, 창고 만들 때 바닥에서 30cm 띄워서 습기를 방지한다. 단시일의 사용분 외에는 13포대 이상을 쌓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